대한항공 타고 도박도시 관광도시 라스베이거스로 간다. 산들 투어 그랜드 캐년 7대 캐년 투어단이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여 9월 12일 출발하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9시 출발해 1305km 11시간 걸려야 닿는 미국 네바다주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것이다. 비행기 출발 시간 3시간 전 인천국제공항이 청사 5번 출입구로 들어가 이 게이트 30번 라인에서 티켓팅하고 검색대를 지나면서 라스베이거스 여행은 시작된다. 면세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 후 대기 시간에 맞춰 간단한 음료를 마신다. 라스베이거스 항공 탑승 알림과 함께 탑승구로 이동한다. 대한항공의 라스베이거스 노선은 301석 규모의 B777-200 기종이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본을 지나면서 식사가 나온다. 한정식으로 차려지는 밥상과 와인과 위스키를 겸한 식사 시간이 즐거웠다. 11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선 나름 프로그램을 필요한 것 같다. 영화도 보고 항로 검색도 하고 책자도 보는 것이다. 한잠 자는 듯 하다 보니 두 번째 식사 시간이다. 일식은 한정식으로 했으니 이식은 죽 종류로 주문했다. 태평양을 건너 9시간을 날아왔고 앞으로 2시간 남았다.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 의심행동을 하면 세부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공항 서클버스로 우리가 타고 다닐 미니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여 본격적인 그랜드 캐년 여행이 시대에 작되는 것이다. 산들 투어 그랜드 캐년 7대 캐년 투어단이 라스베이거스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 카지노장이 있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깊은 잠에 든다. 내일 새벽 4시 30분 기상. 5시 출발 세도나로 기받으러 간다. 아자, 화이팅. 우리 66번 도로 시작이 시카고에서부터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까지 약 4,000km를 뚫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그 66번 도로 히스토리컬 루트를 달려봅니다. 아시겠죠? 네. 달려봅시다! 여기는 세도나에 있는 피크닉장인데요. 저희 여행길에 힘내고 즐거운 여행 가라고 반찬을 해주신 분이 나래 이사님, 또 우리 용구부님 사모님, 또 우리 여기 같이 오신 오키 언니, 또 우리 청초사무국장님, 또 플리버님, 백마강님,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용구부님 사모님 특별히 또 이렇게 직접 농사지신 분 그 음식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 장현숙 언니 또 낙지젓갈,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낙지젓갈 맛있게 잘 먹을게요. 우리 여기 또 지금 열심히 고기 굽고 하시는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너무 잘 먹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룻밤 자고 애리조나주를 접어들어 4시간 달려왔다. 세도나 오는 길에 대형마트에 들러 소고기 및 야채 과일을 구입하였다. 세도나 주립공원 입구지의 테크장에서 푸짐한 밥상이 차려진다. 함께하는 회원님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준비해주신 푸짐한 반찬을 곁들였다. 미국 소고기를 알아본다. 에버딘 앵거스,
품종이다. 앵거스 소는 원래 영국 스코틀랜드가 원산지다. 미국의 초기 이민자들은 우유와 고기를 모두 얻기에 좋은 쇼트혼이나 건조한 지역에서 방목하기에 좋은 여러 품종의 많은 소들을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키웠다. 1873년 앵거스가 미국에 처음 도입되면서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마블링이 좋은 양질의 고기를 얻을 수 있는 이 품종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미국산 소고기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앵거스를 떠올릴 정도로 앵거스는 미국의 축산 농가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키우는 종이 되었다. 앵거스는 털의 색에 따라서 검은 소인 블랙 앵거스와 붉은 소인 레드 앵거스로 나뉜다. 둘 중에 블랙 앵거스의 비율이 훨씬 높다. 전신이 같은 색으로 덮여 있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흰색 털이 있는 경우도 있다. 산들 투어 그랜드 캐년 7대 캐년 투어단 2일차 일정을 진행하였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경이로운 45억 년 역사 그랜드 캐년 헬기 투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100대 자연경관 중 그 첫 번째가 그랜드 캐년이라고 한다. 그랜드 캐년은 상당히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데 지도로만 봐도 미국이 얼마나 거대한 대륙 국가인지 실감할 수 있다. 그랜드 캐년을 제대로 보려고 2주 일정으로 7대 캐년을 돌아보는 일정이다. 그 첫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랜드 캐년을 보는 것이다. 이후 그랜드 캐년 안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아침 9시 헬기 투어 예약 시간에 맞추어 도착한다. 안전교육을 받고 여권을 보여주곤 티켓을 받았다. 헬기는 5인승 7인승으로 운행되는데 나는 7인승 뒷좌석에 배정되었다. 몸무게와 체형까지 체크해서 좌석을 배정한다고 한다. 광활하고 울창한 숲창지대를 지나 그랜드 캐년의 웅장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되었다. 그랜드 캐년 속으로 헬기는 내려가고 저 아래로 거미줄처럼 콜로라도 강줄기가 보인다. 콜로라도 강과 협곡지대로 가면 더욱 진기한 풍경이 펼쳐진다. 상투적인 표현일지 몰라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환상적인 장관이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가 된다. 이 신비로운 자연의 걸작을 바라보며 오랜 세월의 힘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그랜드 캐년은 마치 SF 영화에서나 보던 외계의 혹성 같기도 하다. 지구의 나이가 45억 5천만 년이라는데 그랜드 캐년의 내부 협곡 암석 중 가장 오랜된 것이 무려 18억 4천만 년 전에 형성됐다고 한다.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이토록 눈부시고 다양한 색조의 암석층과 협곡은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랜드 캐년의 신비로움 볼 수 있었던 우리 일행은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지구의 45억 년 역사를 탐험한 듯한 놀라운 체험. 하늘에서 바라본 그랜드 캐년의 풍경은 그야말로 경이로웠다. 소요되는 헬기 투어는 빠른 시간 안에 그랜드 캐년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았다. 푸른 하늘에 뭉게 구름이 듬성듬성 떠다니고 사진 찍기에 최고의 일기인 것이다. 자, 이제 그랜드 캐년 속으로 들어갑시다. 산들 투어 그랜드 캐년 7대 캐년 투어단이었습니다. K-팝 트레이 여행을 시작합니다. 화이팅! 그랜드 캐년을 출발해요. 네. 바로 내려가는데 한 5시간 정도 보면 그래요. 근데 올라올 때가 저쪽 브라이트 엔젤이라는데 여기는 동쪽이고 저쪽 서쪽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브라이트 엔젤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 내려가는데 4, 5시간, 올라올 때는 한 6, 7시간.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도 차이가 나요. 막 2시간. 올라올 때 엄청 힘들어. 그럴 것 같아. 네, 그냥 내려갈 때 막. 근데 저 밑에 가면 이제 코로라도 강이 흐르죠. 그죠? 거기 이제 다리도 있고, 거기 물도 만질 수 있고, 거기 가면 이제 10,000년 전에 인디안이 살았던 유적지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이게 그랜드 캐년의 지층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에요. 그랜드 캐년이 40억 년 전에 지구의 생성 연도가 40억 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니언.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전 세계인에게 너무 잘 알려진 관광 명소입니다. 영국 BBC 방송에 의하여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할 관광지 1위에 선정된 너무나도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인기 있는 트레일 중 하나가 사우스 카이밥 트레일, 사우스 케이보브 트레일입니다. 사무스 케이밥 트레일은 협곡으로 내려가서 콜로라도 강을 바라보며 1시간 정도 내려갑니다. 그랜드 캐년 협곡 속의 전망 포인트인 우와 포인트에서 전망 풍치지고 탐사 후 다시 올라오는 코스입니다. 왕복 2시간 30분 소요됩니다. 야키 포인트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셔틀버스 이용했습니다. 셔틀버스는 6시에 첫 차로 출발하였습니다. 야키 포인트에 도착할 무렵 일출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버스에서 내려 달리기 선수가 되었습니다. 별표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니언, 상부 전망 포인트 하이킹, 방문자 센터, 비지터 센터에서부터 마더 포인트, 매더, 야버페이 포인트 앤 박물관, 브라이트 엔젤, 포인트, GC 서쪽 끝 허밋까지 이르는 림트레일, 캐넌의 최끝단을 따라 걷는 하이킹 길을 가볍게 걸어봅니다. 그랜드 캐년 허밋로드 데저트 뷰 포인트로 갑니다. 데저트 뷰는 사우스림 근처에서는 가장 동쪽에 있는 전망 포인트입니다. 고대 푸에블로족의 건축 양식을 본떠 1932년 건축한 데저트 뷰 막루가 있습니다. 협곡이 크게 휘어진 지점에 있어서 콜로라도 강의 흐름이 잘 보입니다. 일명 첨성대라고 불리는 데저트 뷰 건축물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4층 계단길을 미로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언어는 거추장스럽다 라는 말이 실감나게 다양한 문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랜드 캐년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페이지로 이동하면서 7대 캐년 첫 여정을 마칩니다. 산들 투어 그랜드 캐년 7대 캐년 투어단이었습니다. 다시 찾은 엔텔롭 캐년, 엔톨로프 캐니언, 빗물이 만들어낸 빛의 협곡, 다시 찾은 미국의 숨겨진 보석, 엔톨로프 캐니언. 산들 투어 그랜드 캐년 7대 캐년 투어단이 그랜드 캐년 여행에서는 엔텔로프 캐년, 엔토로프 캐년, 엔켈롭 캐년 비밀스러운 곳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숨겨진 보석, 엔톨로프 캐니언 여행, 돌의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나바호 어퍼 엔톨로프 캐니언은 애리조나 주 레치 동쪽의 나바호 땅에 있는 미국 남서부의 슬롯 협곡입니다. 이 년 전 엔텔롭 캐년 하층부에 다녀오고 이번에는 상층부에 다녀오는 것입니다. 약 5군데가에서 6군데가 허가가 나오고 나머지는 미개방 상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층부는 평면적 터널을 빠져나오는 기분이라면 상층부는 사다리로 오르내리는 스릴감이 있고 협곡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수백만 년간 침식 풍화작용으로 빚어진 사암지역으로 상부와 하부지구로 일부만 개방되어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물과 바람의 침식, 풍화작용으로 빚어진 사암지역으로 빛의 양과 시간대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협곡의 신비감 넘치는 풍광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로우어 엔털로프 캐니언을 들어가다 보면 온통 주변에 소용돌이 무늬로 만들어진 사암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한동안 멍한 상태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빛이 살포시 비치면 사암이 노란색으로 변하고 희미하게 비추어주는 곳은 주변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Did you get ready in the dark or something? 'Cause you look like a beautiful nightmare. Don't you know? 어두운 곳은 푸른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황홀경에 빠져듭니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Just wish he knew. That's just like you. I miss you. 도레미로로 그 독특한 모습과 빛의 효과를 사진으로 담아보려 합니다. 엔터로프 캐년은 돌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미로로 그 특이한 돌 형상과 햇빛이 빛을 내는 아름다움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의 사진 촬영은 정말로 멋진 경험이며 사진 작가들에게는 꿈 같은 촬영 장소로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엔터로프 캐년은 네이티브 아메리칸 문화와 관련된 중요한 장소로 이곳을 방문하면 그 역사와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엔터로프 캐년은 돌의 아름다움과 독특한 빛의 효과를 경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Yeah, that's what I said. You break it, you bought it. I miss you all day. I need you. I want you. I know life ain't always fair. I still feel I miss you all day. I need you. I want you. Good night. Good night. 돌의 아름다움을 탐험하면서 자연의 신비를 만끽하고 싶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캐니언은 협곡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현지 인디언 가이드의 피리 소리를 들으며 엔텔롭 캐년 속으로 빠져듭니다.
굿입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꼭 와서 이런 걸 확인하세요. 산들 투어 미서부 그랜드 캐년 등 7대 캐년을 돌아보는 13일 일정으로 엔텔롭 캐년을 찾은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카페 산들 투어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바위 아치, 랜드스케이프 아치. 마치 조각 작품처럼 서 있는 아치 이 천여 개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 중에서도 길이 90m에 이르는 랜드스케이프 아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바위 아치로 이곳의 상징물이다. 아치스 국립공원에서는 직경 1m 이상의 구멍이 되어야 아치로 계산하는데 1970년 이후 42개의 아치가 침식해 붕괴하였다고 밝힌다. 산들 투어 그랜드 캐년 등 7대 캐년 투어단이 모뉴먼트 밸리를 뒤로하고 모압으로 이동하여 아치스 국립공원에 도착하였다. 공원의 주인공인 세계에서 가장 긴 아치인 랜드스케이프 아치를 찾아가는 것이다. 랜드스케이프 아치 순례가 목적이지만 오가는 길목에 바위숲 볼거리가 너무 많은 곳이다. 미국 뉴욕 고층 건물을 방불케 하는 우람한 석탑과 조각들도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였다. 빌딩을 연상시키는 암벽들이 도열해 있는 거대한 바위 조각들 세상이었다. 황량한 바위산의 땅. 그러나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 걷고 또 걷는다.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거대한 협곡이 간직한 지구의 역사. 그 길을 걸으며 차마 인간이 짐작하지 못하는 시간을 만난다. 길의 시작은 산보하듯이 여유롭게 거대한 바위의 몸체를 내 발로 딛는 일은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얼마 전 파괴된 아치의 사진을 보며 산들 투어에서 가야 할 랜드스케이프 아치도 곧 사라진 것이라는 전설적인 가이드 말을 듣는다. 북쪽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조각 작품처럼 서 있는 이 천여 개 아치 숲으로 깊숙이 들어간다. 가는 길에 파크장에 들러 떡라면을 끓여 먹는다. 공원 안에는 식당이 없기 때문이다. 랜드스케이프 아치 입구 표지판이 보인다. 2년 전에도 경험하였으나 왠지 마음이 더 설레인다.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은 나고 자란다. 그 속에는 인간의 역사도 있다. 황량한 대지 위에 길을 내고 이어가며 살았던 인디언의 지역이다. 오랜 시간 이어온 인간과 자연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붉은 땅이 경이롭게 느껴진다. 뜨거운 열기와 날선 바람 속에서 수억 년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온 붉은 협대 자연이다. 대자연이 만든 그 아름다운 초상화를 건조한 대지의 자화상에서 만난다. 세계에서 제일 긴 아치, 여기 지금 안 길이 되고 90m에 이르는 하늘이 보이다, 랜드스케이프 하늘이. 아치는 이곳의 대표적인 저 상징물 중 하나다. 세상 모든 것은 탄생하고 주어진 시간의 삶을 살고 때가 되면 소멸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아치라는 곳입니다. 수만 년을 사는 바위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 1977년 이후 아치스 국립공원에서는 아치 43개가 붕괴했고 2008년에는 랜드스케이프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월 아치가 생을 마감했다. 랜드스케이프 아치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얇게 늘어진 아치 모습이 이 사암의 생애주기도 끝자락에 다다랐음을 증명한다.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이곳 바위들은 말한다. 하나가 소멸한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가 살아갈 자리를 내어준다는 의미임을.
영겁의 시간을 버텨온 아치가 무너진 자리에는 시대를 담은 아치가 어김없이 태어날 것이다. 아치스 국립공원에 왔다면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바위 아치, 랜드스케이프 아치를 보았으니 3억 년이 만든 기적 유타의 개선문 델리케이트 아치를 준비한다. 델리케이트 아치에서 다시 만나요. 다음 카페 산들 투어였습니다. 3억 년이 만든 기적 유타의 개선문 델리케이트 아치. 약 3억 년 전 이곳은 바다였다. 그러나 지각이 융기하고 해수가 증발하면서 염분이 섞인 물은 지대만 남게 됐다. 오랜 세월 동안 내린 빗물은 소금을 씻어내고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바위의 틈새를 점차 벌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치의 초기 형태인 핀을 형성하게 된다. 또 다시 긴 세월 동안 침식, 풍화 작용을 거치면서 핀의 연한 부분이 깎이고 부서지면 비로소 현재의 아치 형태가 완성된다. 물과 바람 그리고 시간이 빚어낸 천연 바위 조각인 셈이다. 유타주의 상징이자 아치스 캐년의 상징인 델리게이트 아치를 출발하겠습니다. 산들 투어는 아치스 국립공원의 상징이자 유타주의 자동차 번호판에도 그려진 델리케이트 아치를 찾아가는 것이다. 1474m 산정까지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되었다. 트레일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며 오르막길이 나오는데 길이 아니라 돌이다. 직접 아치까지 걸어가 가까이서 감상해야 할 이유가 있다. 아치까지 왕복 트레일은 5km 정도지만 가파른 바위 등산을 해야 한다. 아치스 돌산 트레일 끝으로 나왔다. 흡사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도로처럼 반질거리는 돌길이 정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산정을 오르는 동안에도 제법 규모가 있는 아치가 덜어 보인다. 하지만 많은 아치를 만나서 그런지 별 감흥이 없다. 오히려 수만 년 풍화로 조각된 돌산과 솟은 돌기둥이 보기 좋았다. 그건 이곳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풍경이었다. 자연석이 풍화되어 돌다리가 되기까지 최소 연도가 수천 년이라니까. 길어도 100년 사는 인생이 이해하기엔 너무 긴 시간 아닌가 생각된다. 막막한 생각 속 돌길이 끝나는 돌커브를 돌아서자 숨어있던 델리케이트 아치가 훅 하고 갑자기 나타났다. 2년 만에 다시 찾은 걸 반기듯이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신기루처럼 개선문처럼 돌산 산정에 델리케이트 아치가 솟아 있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델리케이트 아치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미국의 50개 주에서 하나인 유타주의, 그리고 또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모압에 위치한 아치스 국립공원에, 그것도 가장 멋있는 델리케이트 아치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진짜 3억 명이나 되는 미국 사람들도 평생에 이 델리케이트 아치에 한번 직접 와서 사진 찍는 게 좋은 사람들도 실제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너무나 멋져요. 그리고 날씨도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날씨에 여기 와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참 복을 많이 베푸셨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7층 건물과 맞먹는다는 20m 높이. 정말 이건 극적인 반전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산정상에 저런 자연의 거대한 구조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놀라움은 서서히 묵직한 감동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정말 놀라운 풍경이다. 아치를 중심으로 흡사 로마의 원형극장처럼 움푹 들어가 있는 바위 광장. 아치 아래에서 증명사진을 찍는 사람 때문에 아치의 크기가 가늠된다. 내 눈에 위태롭게 보인 이유는 바로 랜드스케이프 아치의 소멸을 알기 때문이다. 아치 구멍을 통해 보이는 풍경이 정말 압권이다. 거대한 구멍 뒤편으로 배경처럼 라셀 산맥이 보인다. 아치 속으로 보름달을 볼 수 있는 나랜 사진작가 수백 명이 찾는다는 이유를 알겠다. 나도 보름달에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동행인과 함께 하여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일몰순간을 지켜보는 걸로 만족해야 했다. 이 아치가 생성된 세월을 대략 6천만 년이라고 추정한다. 그 오랜 세월이 걸려
파리의 개선문을 닮은 아치를 만든 자연은 언젠가 다시 이것을 자연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랜드스케이프 아치처럼 언젠가는 붕괴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델리케이트 아치 일몰 광경을 바라보고 하산길에 접어든다. 내일은 캐년랜드, 메사 아치, 아일랜드 인더스카이 여행을 준비한다. 산들 투어 그랜드 캐년 등 7대 캐년 투어단이었습니다. 메사 아치 트레일, 메사 아치 트레일, 캐년랜드 국립공원. 모압은 아치스 국립공원과 캐년랜드 국립공원이 있다. 모압을 중심으로 양대 국립공원이 지척에 있어 사시사철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다. 캐년랜드, 캐년랜즈. 콜로라도 강의 침식으로 형성된 수많은 협곡과 뷰트라고 불리는 크고 작은 바위산과 메사라는 테이블 모양의 건조한 대지들이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메사 아치 트레일, 메사 아치 트레일은 캐년랜드에서 가장 멋진 트레일이다. 캐년랜드 메사 아치 너머로 일몰이나 일출을 찍어 놓은 사진이 잡지에서 볼 수 있다. 메사 아치까지 가는 길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기 때문이다. 메사 아치로 향하는 트레일, 얼핏 보면 길없이 무질서한 것 같지만 잘라놓은 나무들이 트레일을 잘 안내하고 있었다. 주차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어느 정도 가면 멀리 메사 아치가 보인다. 메사 아치를 멀리서 처음 보면 저게 전부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초라하게 생겼다. 하지만 메사 아치의 매력은 조금 더 아치에 가까이 갔을 때 비로소 발휘된다. 메사 아치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바위가 생겼나 싶을 정도로 신기하다. 아치라는 아치거든요. 근데 캐년랜드에서 아니면 전 세계 아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아치에 와서 사진 찍어보는 게 꿈인 사람들이 되게 많고, 여기서 찍은 그 사진, 동틀 때 찍은 사진들이 비싼 고가에 많이 팔려서 칼렌더, 유명한 비싼 칼렌더에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아무튼 이 지역에 오게 된 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치의 바로 아래는 까마득한 절벽이고 사람은 아치의 바로 앞까지만 갈 수 있다. 아치는 폭도 꽤 넓고 규모도 꽤 큰 편이다. 아치스 국립공원에서 보는 아치와는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메사 아치이다. 안내 책자에 보면 일출 때에는 지평선을 넘어선 태양이 주는 부드러운 빛이 장관을 이루어내고 있었다. 하늘에는 적당한 양의 구름이,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멋지게 펼쳐진 캐년의 모습이 왜 메사 아치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를 설명해준다. 아치 바로 아래에서 볼 때에는 아찔한 낭떠러지지만 아치 자체의 폭은 꽤 넓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수백만 년 전 바다였던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융기되어 대평원이 되었다. 이 평원 위로 빗물과 눈 등이 떨어져 풍화되어 지형이 변하기도 하고 강바닥의 침전물에 의하여 여러 색채를 띠게 되었다. 캐년랜드, 캐년랜즈는 아일랜드 인더 스카이, 아일랜드 인더 스카이, 니들즈, 더 니틀즈, 메이즈, 더 메이즈의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같은 곳이지만 햇빛의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바람과 물에 깎여 조금씩 매일매일 변화하는 곳 캐년랜드, 옛 인디언들이 머물렀던 곳이다. 그랜드 뷰포인트로 이동한다. 끝없이 넓고 방대한 대지를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 대지에 거대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산정에서 보는 것이기에 당연한 일이겠으나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초적인 침식 과정을 목격할 수 있다. 실시간 보여주는 지질학의 풍경 속의 말을 잊었다. 이래서 공원 이름을 캐니언랜드라 했던가? 지질학적 경이로움에 감탄하며 도로가 끝나는 뷰포인트에 도착했다. 붉은 캐니언랜드는 유타의 5개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높은 절벽 끝에서 깊은 바닥은 한참 아래에 보인다. 절벽 끝으로 돌출된 뷰포인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두물머리이다. 왼쪽으로 흐르는 그린강 그린 리버과 오른쪽에서 흘러오는 콜로라도 강이다. 내 눈앞에서 완벽하게 합수되고 있다. 그리하여 한강처럼 이제 콜로라도 강으로 통일을 이룬다. 아득하게 가라앉은 바닥에 유일한 사람 흔적이 보였다. 비포장도로였다.
그 도로가 원근법처럼 가물거리며 매사 사이로 사라지고 있다. 캐니언랜드의 대표적인 모험도로 오프로드 코스였다. 매사 사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진 화이트림 비포장도로는 위험한 드라이브 코스로 소문난 길이다. 산들 투어 그랜드 캐년 등 7대 캐년 투어단이 모압에서 2박하며 캐년랜드 아치스 캐년 오프로드 등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제 브라이스 캐년으로 이동한다. 다음 카페 산들 투어였습니다. 차원이 다른 모험, 원시의 길을 가는 쾌감, 오프로드. 미국 유타주 모압 모브에서 즐기는 오프로드, 산악 자동차. 없는 길을 간다. 커다란 바퀴가 괴음을 내며 바위를 오른다. 기우뚱하다 곧 굴러버릴 것 같지만 용케도 제자리를 찾아 구른다. 포장되지 않은 산길. 태초의 자연 속에서 인간이 기계를 다루는 최고의 기술을 구현한다. 오프로드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닌 나만의 길을 가는 매력이 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곳을 내가 만들어가는 짜릿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원시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으며 탐험가들의 도전 정신을 느낀다. 무엇보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어서 가장 행복하다. 모압, 모브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환경과 그 속에서 경험하는 산악 자동차이다. 형형색색의 색깔을 간직한 데 자연의 세월을 깊이 새기며 지구의 역사를 배우는 것 같았다. 미국의 주요 국립공원 중의 하나인 아치스 국립공원과 캐년랜드 국립공원이 모압에 위치해 있다. 도시 전체를 감싸는 기암괴석들이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사휠 드라이브, 산악 자전거, 절벽 타기, ATV 등 다양한 스포츠가 발달해 있다. 모압의 수많은 오프로드를 따라 천리 낭떠러지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오프로드 코스는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엄청난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 황무지에서 이름 모를 바위를 오르며 거친 호흡을 토해내는 여행이다. 모압은 오프로드 경주대회가 열리는 곳이다. 1967년 미국 유타주 모압에서 오프로드 매니아들이 모여 비하인드 락트레일이란 명칭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모압 이스터 지프 사파리는 부활절 전 토요일의 하루의 이벤트로 첫 시작을 한다. 챔버 리더들은 투어 가이드 역할을 하고 바위의 흔적을 따라 참가자들이 경로를 이동하도록 했다. 1982년까지 사파리가 유지되었고 새로운 규칙과 규정을 마련하고 레드록 4헐러가 설립된다. 지역의 여행보다 4곱하기4 매니아를 위한 이벤트로 진행한다. 전 세계적으로 1000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연간 2000여 대의 차량이 이벤트에 참가를 한다. 인상적인 장애물과 장엄한 트레일 코스를 갖춰 4곱하기4 애호가들에게 최고의 오프로드 행선지로 꼽힌다. 여행 참 잘 왔어요. 행복해요. 아, 뭐라.
참가자들은 난이도별 다양한 코스를 통한 오프로드 주행 체험 및 자신의 차량에 대한 지식과 험난한 트레일에서 차량을 운영하는 기본기를 배울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모합을 달구고 있다고 한다. 산들 투어 그랜드 캐년 7대 캐년 투어 단위 2시간 오프로드 체험은 정말 색다른 경험이 되었다. 필요한 모든 안전 장비와 특수 장비를 갖춘 4x4 차량을 갖춘 전문 운전자가 안내하였다. 모합 오프로드 체험은 어디를 가더라도 도로는 필요 없었다. 5인승, 8인승, 12인승 등 특별히 설계된 야외 차량으로 경치를 즐길 수 있다. 산들 투어는 총원 13명이라 8인승, 5인승 2대 등 총 3차량으로 투어하였다. 이 년 전에도 경험하였으나 아찔한 구간을 통과할 때는 가슴이 철렁하는 건 모압에서만 느낄 수 있는 모험이었다. 코스 중간에 공룡 발자국 유적지도 돌아보고 콜로라도 강줄기를 바라보는 쉼터도 있었다. 산들 투어 그랜드 캐년 등 7대 캐년 투어 단위 산악 자동차인 오프로드를 즐긴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카페 산들 투어였습니다. 관광객은 감동, 예술가는 영감받는 브라이스 캐년. 조각칼로 새긴 듯한 동화 속 나라 브라이스 캐년. 브라이스 캐년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관광지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보는 사람에게 야릇한 충격을 준다. 갖은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이곳의 비경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특이한 곳이다. 움푹 패인 거대한 분지 속에 빼곡히 들어 찬 수천 수만 개의 호두, 거장이 공들여 쌓아 올린 듯 아름다운 기둥 하나하나, 정교한 판 모양의 기둥이 한데 어우러져 뿜어내는 이국적인 정취, 자연이 빚은 최고의 걸작이란 표현이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조각칼로 새긴 듯한 동화 속 나라 브라이스 캐년. 거대한 원형의 분지에 수천 수만 개의 기묘한 붉은색 기둥이 서 있는 곳이 브라이스 캐년이다. 해발 2539m의 전망대 앞으로 펼쳐진 캐년의 파노라마는 정말이지 장관이었다. 지름이 수 킬로미터는 될 거대한 분지 속에 연 붉은색과 베이지색, 흰색 각양각색 기둥이 신비로운 자태를 뽐낸다. 둥근 분지가 원형 경기장을 닮았다고 해서 브라이스 앰피시어터라고 부른다. 거장이 조각칼로 새긴 듯 잘 다듬어진 기둥, 깎아지른 절벽에 멋들어진 부조, 연홍색 후드와 초록 침엽수 색의 대비 원형 경기장 속으로 내려가면 동화 속 나라 같은 착각이 든다. 캐년 내부엔 탐방객을 위한 오솔길이 잘 정비돼 있다. 가까이서 바라보는 후드는 모양과 크기, 색깔, 재질이 한층 선명하다. 그만큼 이국적인 경치가 주는 감동도 크다. 모압에서 브라이스 캐년 부근까지 오는 데는 4시간이 넘게 걸린다. 브라이스 캐년 입구 호텔에 여장을 풀고 브라이스 캐년으로 들어간다. 유명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지만 우리가 방문했던 때는 노을이 지는 저녁 시간이라 간간히 사람들이 지나칠 뿐 인적도 드물었다. 캐년 정상에서 바닥까지 50분, 그리고 다시 정상까지 오르는 데는 1시간 트레킹에는 약 2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이다. 기둥들이 붉은 색을 띤 이유는 뭘까? 바로 나무 뿌리를 통해 땅속으로 공급된 산소 때문이었다. 호수 바닥에 갈아 앉은 철성분이 그곳에서 자란 나무가 공급한 산소와 만나 산화작용을 일으켜 주위 땅들이 붉은 빛으로 채색된 것이다. 세월이 흘러 철 함유량이 낮은 석회석이 만들어지는데 기둥이 붉고 흰 빛을 동시에 띠는 이유다. 브라이스 캐년은 엄밀히 따지자면 캐니언, 협곡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캐년은 주로 흐르는 강이나 시냇물에 의해 깎인 지형이기 때문이란다.
그랜드 캐년과 다른 수많은 캐년들은 강물이 깎은 지형이지만 브라이스는 산성비와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풍화작용이 만들어낸 지형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상에서 인증샷 한 장씩 남기고 감동에 젖어 자연 조각상 거리를 거닌다. 윗부분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옆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자세히 보면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병사들이 호위하듯 질비하게 도열해 있다. 노을이 물든 그리움을 찾아 하부 능선상에서 저녁 노을까지 감상하려고 3시간 넘게 브라이스 캐년 속으로 묻어본다. 건너편 붉은 빛이 다하고 어둑해질 때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는다. 브라이스 캐년에 하룻밤을 보내는 듯 하였다. 후레쉬를 켜고 음력 17일 추석이 지나고 3일 차인데도 둥글달이 떠오른다. 환호성이 가득한 브라이스 캐년 속이다. 여기에 별빛나는 별빛이 질세라 온통 별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고 숙소로 돌아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브라이스 캐년 일출 포인트로 선라이즈 포인트, 선셋 포인트가 있다. 선셋 포인트가 일출로 더 좋다는 글이 설득력이 있어서 새벽 5시에 선셋 포인트로 간다. 이곳은 새벽부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나는 움집한 관람객을 비켜 떠오르는 아침해를 부여한 듯 영상을 담아보았다. 카메라로 일출 사진을 담아볼 때의 행복함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캐년의 일출은 해가 불쑥 솟아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해가 올라오는 동안 캐년이 밝아지는 것을 보는 것이 일출이다. 브라이스 캐년이 점점 밝아지는 그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 2년 전에도 찾아왔지만 일출 시간에 비 소식이 있고 다음 일정상 그냥 지나친 사연이 있었다. 브라이스 캐년 일몰과 일출을 한 번에 경험하는 크나큰 행운을 얻은 것이다. 브라이스 캐년은 북미 제일이란 수식어를 붙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산들 투어 그랜드 캐년 등 7대 캐년 투어단이 브라이스 캐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캐년인 자이언 캐년으로 출발한다. 남성미가 넘치는 우람한 기치의 자이언 캐년을 기대하면서 운전석에 오른다. 큰 협곡 계곡물길 따라 즐기는 자이언 캐년 더 네로우 트레킹. 캐년의 정수를 보려거든 미국 유타주로 가라. 브라이스와 자이언, 캐년랜드, 그랜드 캐년을 보지 않은 자 캐년을 논하지 말라. 브라이스 캐년에서의 감동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자이언 캐년으로 향한 것은 9월 20일. 미국 고속도로를 85마일 130km로 길을 잡았다. 브라이스에서 출발해 남쪽으로 2시간 남짓 달리면 자이언 마운트 카르멜이란 캐년 진입도로에 이르게 된다. 이 길은 곧장 자이언 캐년의 동문과 연결돼 있다. 캐년 초입에서 정문까지는 약 15km 거리. 되게 이렇게 땅에서 올라올 때 뭐에 긁히면은 이제 쭉 세로 방향으로 긁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로는 누가 줄 쳐놨을까? 가로줄은. 저거는 세로줄은 바다에서 올라올 때 이렇게, 이렇게 긁혀가지고 세로줄. 세로줄은 바다에서 이게 땅이 바위가 올라올 때 생겼단 말이에요. 이 세로줄은 뭐 이렇게 막 날카로운 거. 가로줄은 누가 쳐놨을까? 아 이거는 세월이 가로줄은 누가 크레인으로 와서 친 게 아니고 빙하기 때 빙하가 술구질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자이언 캐년의 제일 상단부예요. 이제 우리는 계속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바닥으로. 그 바닥 아래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이름이 처녀강이에요. 그 강의 이름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닥 아래까지 내려가는데 계속으로 여기서부터 계속 내려가요. 근데 여기가 이 위에가 등산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200개 정도 트레일이 있어요. 이 위에. 험준하게 치솟은 거대한 바위산들을 한 굽이씩 돌아갈 때마다 와, 탄성이 절로 나온다. 국립공원 내부를 관통하는 길을 따라 가다 보면 바위산이 남북으로 가로막혀 산을 넘지 않고서는 오갈 수 없는 곳에 이른다. 미국 정부는 이곳을 뚫어 1.8km의 터널을 만들었다. 터널은 자동차 2대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로 내부에 등이 없어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중간쯤 가다 보면 자연 채광을 위해 바깥으로 구멍이 나 있다. 이곳을 통해 바라보는 캐년의 경치 또한 일품이다. 화강암으로 이뤄진 자이언의 바위산들은 모양도 무늬도 매우 다채롭다. 어떤 것은 원풀에 체크 무늬가 그려진 것도 있고 혹은 빗살 무늬 토기처럼 바위산에 빗살이 쳐져 있는 곳이다. 터널을 지나면 좌우로 180도씩 회전해야 하는 갈지자, 형 구비길, 낭떠러지 길이 이어지는데 관광객들은 차에서 내려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아름다운 풍광에 취한다. 본격적인 캐년 둘러보기는 정문 비지터 센터에 차를 주차하고 셔틀버스를 타면서 시작된다. 일반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협곡 구간으로 접어들면 길 옆으로 버진 리버란 강이 흐르고 코트 오브 페이트리아크스, 에메랄드 풀즈, 더 그라토, 히든 캐니언, 위핑바, 템플 오브 사이너와바 등 주요 관광 포인트가 나온다. 관광 포인트에는 어김없이 트레일, 즉 오솔길 규모의 등산로가 나 있어 캐년 구석구석을 체험할 수 있다. 산들 투어는 셔틀버스로 6번째 정류장인 엔젤스 랜딩 천사가 내려앉은 봉우리를 목표로 3시간여 트레킹을 즐기기로 했다. 공원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정상 피크가 파른 암벽을 지나가는 코스이며 최고의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자이언 캐니언은 800여 종에 이르는 식물과 퓨마, 독수리 등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가는 보금자리다. 그랜드 캐니언과 브라이스 캐니언이 아름답지만 황량해 보이는 것과 달리 자이언 캐니언은 바위와 물, 풀과 나무, 동물들이 조화를 이뤄 생기가 넘친다. 바위 덩어리가 거대한 산을 이루고 그 산 바위 틈을 비집고 자라나는 나무들이 마냥 신기하다. 구불구불하고 정교하게 쌓아 올린 돌담길을 따라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한다. 엔젤스 랜딩에 도착하여 기념 사진을 찍고 올라온 길을 다시 하산한다. 13일간의 여행 중에 그랜드 캐년 7대 캐년 마무리 자이언트 캐년에서 오늘 여러분 그동안에 너무 많이 수고해주신 전석훈 대표님과 유정남 총무님 감사드리고 또 늘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무거운 짐을 올려주신 청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조해주신 예장님께도 너무 감사드리며 저희 여행 즐겁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서부여행 7대 캐년 중 하나인 자이언 캐년의 네로우 트레킹은 좁은 협곡 물길을 따라 걷는 자이언 캐년 여행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내일 협곡 물속길 트레킹을 하기 위해 트레킹 준비물 대여점에 들러 장비를 사전에 준비하였다. 먼저 더 네로우 트레킹 준비물, 물, 필수, 간식, 크록스 오어 아쿠아 슈즈, 나무지팡이, 휴대폰 방수 케이스 등을 차량에 싣고 숙소로 간다. 호텔에 도착해서 그랜드 캐년 등 7대 캐년 일정 중 마지막 밤 만찬격인 블랙 앵거스 소고기 파티로 하룻밤을 보낸다. 다음날 아침 트레킹 복장으로 비지터 센터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간다. 종점인 9번역 시나와 바사원에서 시작하는 코스이다. 어디에서 되돌아올지에 따라 왕복 짧게는 한두 시간에서 3-4시간 정도 예상하고 다녀오는 것이다. 자이온 캐년 네로우 트레킹. 더 네로우 트레일의 시작점은 시나와 바사원에서 협곡을 따라 10여 분 걸어 들어가면 계곡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즐기는 것을 볼 수 있다.
깊은 협곡의 물길 따라 20여 분 걷다 보면 이렇게 허리까지 물이 차는 곳이 나온다. 우린 1시간 반 정도 걸어 들어갔는데 중간중간 간식을 먹을 만한 피크닉 장소 및 작은 백사장 등 다양한 곳을 만나게 된다. 이 지점에서 되돌아간다. 자이언 캐년은 관광 포인트가 많아서 제대로 보려면 며칠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한다. 엔젤스 랜딩 트레킹과 더 네로우 협곡 물길 투어를 마치고 남은 부분을 여백으로 남긴 채 라스베가스로 향했다. 라스베이거스 1박 2일을 즐기려 떠나는 것이다. 라스베이거스 1박 2일. 세계 최대 분수쇼인 벨라지오 분수. 모든 볼거리가 집약된 번화가 스트립 중앙부의 세계 3대 분수쇼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몬주익 분수, 두바이 분수 중 하나인 벨라지오 호텔 분수가 있다. 호화로운 도시와 융화되는 생동감 넘치는 분수쇼는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을 뽐낸다. 쇼는 낮에도 진행되지만 진정한 흥취를 즐기려면 역시 밤이 제격이다. 배경이 되는 음악으로는 팝송과 브로드웨이 음악뿐 아니라 오페라,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다. 수천 개 이상의 분수가 음악과 빛에 맞춰 때로는 섬세하게, 때로는 역동적으로 춤을 춘다. 산들 투어 그랜드 캐년 등 7대 캐년 투어 단위 투어를 마치고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한다. 미국 남서부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 있는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도시이다. 잭팟의 욕망을 파는 그 라스베이거스 말이다. 세계 곳곳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뜨거운 곳이다.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셔도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다. 그래, 괜찮아. 여기는 베이거스잖아 생각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라스베이거스에 가면 한국인 식당이 이쪽 곰탕집을 꼭 가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한국인이 20년 넘게 맛으로 승부를 거는 맛집이고 코로나 시대를 넘어선 것이다. 라스베이거스의 낮을 만끽해보자. 화려한 밤만을 기대했다면 그건 잘못된 선입견 탓이다. 한여름 5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공기와 마주하지만 희한하게 우리나라의 여름만큼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는 아니다. 다행히 오늘은 35도이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건조해서 땀이 뻘뻘 나지 않기에 이열치열 사막으로 가봤다. 베이거스 스트립 중심가에서 차를 타고 30분만 달리면 빨간색 거대한 바위산과 만나는데 바로 레드록 캐니언이다. 차량으로 한 바퀴 돌아보며 레드록 캐년의 진풍경을 만끽해본다. 수많은 트레킹 코스가 있고 더위와 한판 승부를 거듯 현지인들의 암벽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카지노 도시는 이저라는 말이 있다. 이제 미식의 도시 라스베이거스를 즐길 차례다. 베이거스에서 호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섭섭하다. 호텔마다 객실이 5,000개 안팎. 그 규모에 우선 놀란다. 호텔 내부를 걸어다니다 길을 잃기 십상이다. 벨라지오 호텔 건너편 엠금 호텔에 예약되어 여장을 풀어본다. 한국 식당 한우 식당으로 이동하여 소고기 뷔페로 푸짐한 저녁상을 받는다. 밤에는 무작정 걸어보자.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베이거스는 다른 얼굴로 변한다. 이 밤이 끝날 것 같지 않을 것처럼 볼거리가 넘쳐난다. 그러니까 별 계획 없이 스트립을 따라 걷자. 마치 거대한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든다. 밤에도 지지치 않는 아메리칸 스피릿을 즐기며 하염없이 걷다 보면 베이거스는 유명 뮤지션들의 쇼장이기도 하다. 콘서트, 마술쇼, 서커스 등 매일 밤 수많은 공연이 줄을 잇는다. 대표적 쇼로는 태양의 서커스 오쇼, 카쇼가 유명하지만 색다른 쇼를 원한다면 21세기 서커스 형식의 성인 전용 공연인 앱상트 쇼도 괜찮다. 마술은 물론 저글링, 스케이트 묘기, 공중 고개 등으로 눈이 즐겁다. 음악 소리를 따라 라이트클럽 같은 바에서 맥주 한잔하고 카지노와 함께 해본다. 그렇게 오늘도 라스베이거스의 하루는 지지 않는다.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신의 선물, 세도나 기바코, 그랜드 캐년, 페이지 파워로수, 엔텔롭 캐년,
모뉴먼트 밸리, 아치스 국립공원, 캐년랜드,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10박 13일 산들 투어 그랜드 캐년 등 7대 캐년 투어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미 서부 여행을 마친다.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카페 산들 투어였습니다.